안녕하세요. AWS 강의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S3의 암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3의 객체 암호화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온트랜짓입니다. 온트랜짓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에서 S3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고요. 이거는 SSL이라든지 HTTPS, TLS 같은 암호화 프로토콜로 구성이 됩니다. 두 번째는 at rest인데요. 이건 서버 사이드라고 불리기도 해요. 이건 무슨 말이냐? S3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SSE, S3. SSE는 서버 사이드 인크립션의 약자죠. SSE, S3는 S3에서 알아서 암호화하는 거고요. 그리고 SSE, KMS는 좀 비슷한데 AWS의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키를 관리해주는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SSC인데요. 이 C는 클라이언트 약자예요.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한 암호를 통해서 암호하는 겁니다. 이렇게 LREST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 오늘 포커스는 LREST예요. 그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인데요.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암호화는 뭐냐면은 나는 S3도 못 믿겠고 AWS도 못 믿겠고 혹은 나는 보안적인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암호화를 하시는 겁니다. 이건 가장 강력한 암호화 방식이긴 하나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여러분께서 키를 관리한다든지 암호화 과정을 손수 직접 구현하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하지만 귀찮죠. 그래서 서버 사이드 인크립션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S3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온트랜짓이죠. 이 과정은 HTTPS로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아마존 S3에서 이 스토리지로 저장할 때 어떻게 암호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서버 사이드입니다.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AWS의 관할이죠. 그래서 S3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S3로 전달을 하면은 아마존 S3에서 이렇게 S3가 관리하고 있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킵니다. 그리고 직접 저장을 해요.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원할 때 가져올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이렇게 저장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져 꺼내다가 S3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키로 복화를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아실 필요도 없고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고 받아보시기만 하면 됩니다. 키 관리까지 알아서 해주죠. 자, 그러면은 SSE KMS는 무엇이냐? 아까 전에 SSE S3와 좀 비슷한데 몇 가지가 다릅니다. 첫 번째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아까는 S3에서 관리하는 키로 암호화를 시켰다면은 이번에는 이 KMS에서 받은 이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. 자, 그리고 데이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KMS에서 만든 인크립션 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디크립트를 해서 이렇게 디크립트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복화시켜서 유저한테 전달하는데요. 아까 S3랑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좀 더 강력한데요.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이 KMS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어떻게 로테이션 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. 아까 SSE S3에서는 여러분께서 이 키를 아무것도 관리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KMS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로깅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테이션까지 여러분께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은 권한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있습니다. 이 유저가 S3의 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유저가 S3 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,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. 왜? 그 유저는 이 S3 풀 권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AWS KMS의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안 관리자, 데이터 관리자, 인프라 관리자 이런 롤을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프라 관리자는 S3의 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파일을 열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역할이 분리가 되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KMS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. 이 KMS 키를 누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컨트롤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.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현재는 KMS를 쓰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SSE 클라이언트는 뭐냐?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때 이거를 암호화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키를 같이 암호화하셔야 돼요.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뿐만 아니라
여러분이 암호화할 때 사용할 키를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. 그러면은 이 키를 활용해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고 싶을 때 역시 키를 줘야겠죠? 이 파일 자체는 지금 암호화 돼 있으니까. 그래서 받은 키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지에서 꺼내다가 이걸 암호화를 풀어서 복호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이 바로 SSE 클라이언트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키를 전달하셔야 돼요. 또 하나 뭐가 있죠? 여러분께서 키를 보관하셔야 됩니다. 이거 잊어버리면은 영구적으로 데이터 날리는 거예요. 왜냐? S3, 정확히는 AWS에서 이 클라이언트 키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보관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은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보안적으로 좀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귀찮음도 늘어나겠죠. 자,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암호화는 뭐냐? 말 그대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 키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예요. 이쪽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러분 측에서 이걸 암호화한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. 가장 강력하겠죠? 여기서 가져가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가져가더라 하더라도 이미 암호화된 데이터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겠죠. 근데 단점은 뭐죠? 네,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이 클라이언트 키를 관리해야 되고 암호화까지 손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가장 강력한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